11페이지 보시면 지형 도면에 승인이 나오죠. 가끔 한 번씩 지문에 나오는 거. 자,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게 지형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지형도는요, 토지의 높낮이가 표시가 된 지도가 지형도입니다. 그래서 지형도에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표시를 해요. 그러면 그게 지형 도면이 됩니다. 지형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만 나오는 게 지도죠. 지도는 평면. 이렇게 평면만 나오면은 지도. 근데 이게 등고선이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토지의 높낮이가 표시가 되면 지형도가 돼요. 지형도. 근데 지형도에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표시해요. 이쪽으로 도로 설치하겠다. 이쪽에다가 초등학교 설치하겠다. 이렇게 표시하죠. 이걸 지형도면이라 그러고요. 지형도면을 갖다가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그러니까 50만 미만 시장과 군수는요, 도지사 승인. 그러면 대도시 시장은요,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로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소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요것을 갖다가 도지사 승인을 갖다가 받질 않습니다. 지형 도면 작성도 안 하고. 그래서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뭔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결정이 있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은 지형 도면 작성도 안 하고 도지사 승인도 받지 않는다. 그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옵니다. 효력 발생 시기. 예. 자, 효력 발생 시기를 보시면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지형 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형 도면이 고시된 날부터인데 이거를 시험에서 고시된 날에 다음 날 해가지고 시험에 몇 번을 냈어요. 중개사 시험에.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몇 번 나와서 해서 중개사 감정평을 다 합쳐서 제가 본 건 한 6번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옳은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공법에서는 하도 다음 날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다음 날 쓰면 안 되는데 다음 날 써서 틀리게 만든 문제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는 항상 1번 아니면 5번에 나왔습니다. 지문이 1번 아니면 5번이라고. 예. 예. 중개사 시험이든 감정평가사 시험이든 1번 아니면 5번이에요. 번호 순서까지 선생이 가르쳐주는데도 굳이 틀리고 돌아오는 거죠. 예. 효력이 발생.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열심히 냈냐 그러면요. 예전에는 이게 아니라 예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결정 고시 5일 후에 효력 발생이었어요. 예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예전에는 5일 후에 효력 발생이 틀리게 나왔었다. 예전에는 결정 고시 5일 후에 효력 발생,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걸 이제 개정한 거야.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로. 그러면 왜 이것을 갖다가 시험에 계속 내느냐 그러면 예전에 옛날 법에는 결정 고시 5일 후에 효력 발생. 만약에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결정하고 고시했다. 변경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5일 후부터. 예전 규정이라고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그 법률 조문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법에는 결정 고시 5일 후에 효력 발생이라 그러는데 왜 대법원 판례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법을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대법원은요 국민들의 권리를 더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결정 고시하고 5일 후가 돼도 국민들은 어디에 어떻게 도로가 뚫리는지를 자기가 자세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형 도면에다가 표시해주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판례가 나왔었어요. 시험에요. 법하고 다른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요. 법률 조문을 대법원 판례처럼 바꾼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조문을 대법원 판례로 바꿨어. 판례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내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 판례를 따라가서 개정해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득권 보호 규정을 보세요. 원칙.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요. 자기가 공사에 먼저 착수했어.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돼서 자기가 공사 착수한 그 땅 위로 도로가 지나간다고 결정됐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엔 도로가 피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규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원칙도 몇 번 나왔고 예외는요.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공사에 먼저 착수했는데 그 다음에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인데 먼저 공사에 착수하면요.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단 조건이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가장 치사했던 시험 문제 이 3개월을요 1개월로 바꿔서 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예, 별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1개월로 바꿔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11번에 여기 재검토 규정이 나옵니다. 재검토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죠. 예. 그러면 우리 오늘 재검토가 2번 나왔네요.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박 선생은 항상 물어보던 게 5년마다 재검토가 몇 번 나오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안 물어보고 있잖아. 왜 안 물어볼까? 1번 학생들이 다 알 것 같아서, 2번 개수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서. 예, 법이 지금 개정 예정된 것이 확정이 되면은 6개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예. 야, 이 공부 통상 진짜 힘들어 죽겠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내가 지금 한 대법원장 하고 있겠다. 대법원장. 예. 저는 예전에 사법시험 포기할 때요. 사법시험 포기하면은 평생 공부 안 해도 될 줄 알았어. 진짜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불면증에 시달렸거든요.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불면증이 많아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잘 못 자는, 몸은 피곤해 죽게 잘 못 자는 거거든요. 제가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고시를 포기하고 나니까 누가 머리에다 손가락만 대면 자. 진짜 불면증이 없어진다니까요. 예전 또 편두통도 많았어요. 편두통이 심하면은 글자가 안 보여요. 우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보면은 책 가운데가 글자가 안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편두통이 심한 거예요. 그 가운데 글씨를 보려면 주변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가운데 글씨가 보이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최악의 편두통이에요. 그 최악의 편두통이 오면은 편두통 약도 있습니다만은요. 요거는 미리 좀 치료를 해야지, 안 그러면 시험지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 가가지고요. 예. 그 제가 하여튼 그 시험 붙는 것은 제가 객관식은 제가 잘 붙어. 객관식은 달달 외우면 되거든. 이 주관식이 안 돼. 주관식이. 예. 주관식은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만 되거든.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우리는 주관식이 없잖아요. 객관식. 달달 외우는 사람은 붙어요. 달달 외우면. 자, 그래서 여기 재검토까지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 다 나왔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게 12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예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는 뭐냐 그러면 요 입안 결정 절차 있죠. 요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더라. 이게 특례예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뭐라 그랬지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1번부터 6번까지. 이걸 할 때는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 되는 특례가 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입안 결정 절차상의 특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 결정 절차상의 특례. 결정 절차상의 특례 이렇게 되는 거죠. 특례. 뭐에 대한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상의 특례라고요. 그러면 이 입안 결정 절차상의 특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용도 지역밖에 없어. 용도 지역 결정 절차 상의 특례가 되는 거예요. 특례. 그럼 우리가 용도 지역 결정은 뭐예요? 용도 지역 지정을 결정하거나 변경을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요. 지정을 결정하거나 변경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을 결정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일까요? 기초 조사부터 해야 되죠.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이 결정되는 예외가 있더라. 이것을 특례라 그래. 특례. 특례는 오로지 용도 지역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례 중에서 첫 번째 특례가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입니다.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예요. 원래 우리 법적으로 공유 수면은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바다, 호수, 강을 공유 수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의 공유 수면은 바다만 얘기를 해요. 바다. 여기에서는 바다만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유 수면 매립을 전혀 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요. 바다 메꾸기라 그럽니다. 바다 메꾸기. 조금 유식한 사람은 간척 사업이라 그래. 여러분처럼 법학을 공부하신 분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공유 수면 매립. 공부한 표가 확 나죠. 공유 수면 매립. 공유 수면 매립. 바다 메꾸는 거. 그럼 우리가 이 바다를 메꾸를 때는요. 주로 서해안에서 메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도를 하나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도라고 보고 주로 요 서해안에 공유 수면 매립을 해요. 그러면 여기를 크게 확대를 하면은요. 이렇게 메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요게 공유 수면 매립이거든요. 그러면은 공유 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법적으로 두 군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민법 물권법에 보면요. 물권의 원시 취득. 토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거죠. 물권의 취득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이 땅의 용도 지역을 지정해 줘야 돼. 용도 지역 지정할 때 제일 먼저 기초조사부터 하거든요. 입안 결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요. 시간은 최소한 한 2년은 걸릴 거예요. 입안 결정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렇게 공유 수면을 매립했는데 우연의 일치로요. 우연히 요 공유 수면을 매립한 매립 목적이요. 예를 들자면은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립을 한 거예요. 근데 우연의 일치로 매립지 전체를 접하고 있는 전체예요. 접하고 있는 이웃한 용도 지역이 이웃 용도 지역이 마침 농림 지역이래요. 자, 이런 상황일 때는 요 매립지는 무슨 용도 지역으로 지정될 것처럼 보입니까? 농림 지역 될 게 뻔하죠. 누가 봐도 농림 지역이야. 근데 원칙대로 하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 입안 결정 절차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예. 우리 지금 현재 강의실 안에서 공법 시험 보면 누가 1등할까? 나까지 포함하면 내가 1등하겠지, 그렇죠? 뻔한 결과야. 내가 1등한다고 속으로 참 잘났다 그렇게 참 자랑이라고 말하겠더라는데 그런데
결과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결과가 뻔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농림지역이라고. 근데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기초조사부터 해서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해 보니까 만인의 예상대로 농림지역인 거예요. 이런 절차 필요 없죠. 그래서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 지역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유 수면을 매립한 매립 목적과 목적과 이웃한 용도 지역이 동일한 경우는요. 동일한 경우에는 구태여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매립 공사가 끝난 날이 있어요.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매립 준공 인가일 다음 날 아니에요.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한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고시는 하여야 한다. 고시는 별도로 하여야 한답니다. 근데 시험에서 예전에 아주 치사한 기출 문제가 두 문제나 있었다고요. 치사해 보이는 거.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지정된 것으로만 보고 고시는 별도로 하여야 한다예요. 치사해 보이는 문제가 기출 문제 두 문제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 수준 높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고시가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은 고시했을 때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이제 매립 목적하고 이웃 용도 지역이 서로 다르다. 매립 목적은 농지확보인데 이웃 용도 지역이 만약에 관리 지역이었다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때 서로 다르죠. 이랬을 때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원칙대로 해야 돼요. 기초조사부터 해서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 지정해야 돼요. 또 이웃 용도 지역이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 지역이 서로 다르겠죠. 그때도 원칙대로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거의 박스에 나오죠.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국에 특히 서해안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많이 할 때는 시험에서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다가 또 한동안 안 나오다가 새만금 사업이 바로 공유수면 매립이거든요. 그때 또 시험에 나왔고 그랬어요.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동일한 경우는요. 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 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다음 날이 아니에요. 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절대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에요. 이때 6명 시장 군수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별도로 고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다른 경우. 자, 이웃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와 매립 목적이 2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는 매립지가 무슨 지역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그러니까 입안 결정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돼요. 원칙적인 절차를 따르는 거예요. 요 위에서 용도 지역이란 국토계획법 36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때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일 때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말해요. 관리 지역일 때는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예. 그러니까 세분된 거 포함해서 용도지역 그러고. 그래서 지금 참 그거는 좀 수정해 주세요. 그냥 여기서 용도지역 말할 때 다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해당할 때만 주거, 상업, 공업, 녹지고 관리지역은 세분되지 않아요. 예. 관리지역은 세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단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거기까지를 용도지역이라 한다. 관리지역은 세분되지 않고 여기서는요. 예.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가 매립 목적이 주택을 짓겠다. 그랬을 때 이웃 용도 지역이 녹지 지역이면 안 돼요. 예. 이웃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야지만 이게 주거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근데 관리 지역은 따로 세분된 것을 고려하지 않아. 관리 지역은요. 예. 그래서 주거 지역만 세분된 것까지를 고려한다. 이게 이제 그 작년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매립 목적이 공장 설치다. 이웃 용도 지역이 공업 지역이었다. 여기는 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가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게 가로 2번에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 의제예요. 아까 가로 1번에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는 어느 지역 될 줄 몰랐죠. 여기는 무조건 다 도시 지역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이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자, 공유수면 밑줄 치고요. 바다를 말하죠. 그 다음에 항만구역으로서 그 다음에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역시 공유수면 밑줄 치고 앞바다죠. 바다 위를 도시지역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땅은요 다 용도지역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우리 3기 신도시가 다 택지개발지구예요.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은요 거기는 다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까지 된 것으로 봐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는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용도지역 변경 절차 없이 바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전원개발촉진법, 이때 전원개발은 전원일기가 아니에요. 전기 만드는 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데 아직까지 시험이 유일하게 안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가로에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그때는 도시지역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여기가요. 무조건 도시지역 되는 경우.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 의제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요거 이제 보통 앞에 자만 따서 많이 외웠죠. 어항택산전, 어항택산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요약집은 그냥 이제 법 조문에 있는 순서대로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촌 어항법상 어항구역이 나온다고요. 어촌 어항법. 이때 어항은 물고기 잡는 항구를 말해요. 어촌 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서 물고기 잡는 항구 일대죠. 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 바다 위를 말해요. 그러면 물고기 잡는 항구 일대가 어항구역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요. 바다 이렇게 있잖아요.
요 일대가 바다하고 육지를 합쳐서 다 여기가 어항구역이라고요. 어항구역이야 다 여기가. 근데 여기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 여기가 도시지역이래요. 도시지역, 이게 바닷물이고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그 앞바다. 앞바다는 바다 위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어항구역 일대에서 도시지역 연접된 그 앞바다, 이 바다 위에는 각종 접안 시설들을 많이 설치해요. 배를 대기 위한 시설들만 설치하죠. 이 시설들은 어느 지역의 행위자에 적용되는가? 도시 지역인 거예요. 예. 그래서 바다 위에도 용도 지역이 정해져요. 앞바다를 말해요.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 다음에 항만법에도요. 항만법에서 항만구역이 있어요. 항만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 앞바다, 인천항을 말해요. 인천 앞바다는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야. 각종 접안 시설 바다에 많이 설치하는데 그 시설은 도시 지역의 행위자니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수없이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또 틀리고 돌아와요. OX로 대답해 보세요.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X죠. 어항구역이 도시지역 되는 게 아니에요. 어항구역 중에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바다 위가 공유수면.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연접한이죠. 이걸 또 틀리게 관리지역에 연접한 X, 농림지역에 연접한 X, 자연환경 보전지역 연접한 다 X예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그 앞바다는 도시지역과 붙어있는 그 앞바다, 도시지역으로 본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답니다. 뭐 들을 때는 바로 알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까먹지. 그 다음 이게 택지개발촉진법, 신도시 만들 때 쓰는 법. 택지개발촉진법, 파주운정지구, 인천검단지구, 하남미사지구, 뭐 왕숙지구 이런 데 다 택지개발지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면요. 개발지구로 지정하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 변경 절차 필요 없어. 그냥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바로 도시지역, 그 도시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할 때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요. 바로 신도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규정이 처음으로 효력을 갖다가 크게 나타내는 곳이요. 분당 신도시였어요. 분당 신도시는 그때는 우리 택지개발촉진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그때는 도시계획법이 있었어요. 도시계획법에. 그래서 분당 신도시는 도시계획법으로 만들었거든요. 분당 신도시를 만든다고 당시는 도시계획구역이었어. 지금은 택지개발지구인데 도시계획구역 지정하면 지정과 동시에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요. 그러니까 분당 거기는 다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는데 용도지역 변경 절차도 없이 딱 지정하고 나니까 바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되고 도시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다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분당은 2년 6개월 만에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입주자. 그래서 최초의 입주자가 입주한 게 2년 6개월 만에 이삿짐 싸들고 입주했어 아파트에. 세상에 어떻게 2년 6개월 만에 신도시가 완공이 되나. 제 1차로 입주한 사람이 2년 6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용도 지역 변경하는데 시간 안 걸려. 원칙대로 하면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안 걸려. 공사를 하는데 밤에도 공사를 했어요. 왜? 공약을 지키려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내 임기 중에 200만 세대 건설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년 6개월 입주했죠. 그리고 난 뒤에 택지개발촉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바로 아파트 지으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택지개발지구 여기 시험 지문에 나올 때는요.
항상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한 그해 시험에 나와. 올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지문은 5번에 나왔어. 예. 선생이 번호까지 알려줘. 번호까지. 항상 5번에 나왔어요. 예. 5번 지문에 나올 거예요. 택지 개발 지구.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요. 산업 단지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국가 산업 단지, 일반 산업 단지, 도시 첨단 산업 단지로 지정을 하면 여기는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되고 바로 도시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공장들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 지역이 아니라도 이 3개를 지정하면요. 무조건 도시 지역 용도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공장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5개 중에 3개를 지정했을 때는 도시 지역 되는데 도시 지역이 안 되는 게 2개가 있어요. 농공 단지 X, 준산업 단지 X 2개가 안 돼요. 그래서 농공 단지를 정답으로 해서 냈던 기출 문제만 3문제가 있어. 다음 중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농공 단지. 이게 기출 문제 3문제나 있다고요. 그 농공 단지를 지정했을 때는 용도 지역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게 준산업단지예요. 준산업단지는 틀린 지문 안 쓴 이유가 법이 개정이 돼서 추가로 신설된 게 준산업단지거든요. 그 신설됐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알려드렸어요. 요거 아직 시험 안 냈다고. 우리 학회에서 만나서 교수님 올해 출제하시죠? 예, 제가 이번에 출제 의뢰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요거 아직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래요. 예. 준산업단지. 근데 준산업단지는요. 제가 본 사례가 2개밖에 없어요. 아주 드물어요. 화성에 준산업단지 지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화성에. 경기도 화성에요. 예. 준산업단지는 뭐냐 그러면요. 자연 발생적으로 공장들이 몰려든 거야. 그 지나가다가 공장 짓기 좋은 땅이 보여. 허가 나오는데 하나, 둘, 3개, 10개 숭이 몰려들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 상태로 방치하면은 더 난개발이 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지자체에서요 기존의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을 자기네들이 더 중점 관리하겠대. 그래서 준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요. 이럴 때 대부분의 공장 소유자들은 다 반대를 해요. 너네들이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끼리 자치회 만들고 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 구태여 지자체가 준산업단지 지정해가지고 이제 규제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원은 조금밖에 안 해주고 그래서 반대가 워낙 많아가지고 준산업단지는 사례가 한 2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지금은 없고요. 예. 그래서 틀린 지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 일반 산업단지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지방산업단지였어요. 근데 지방이라는 말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는 민원 때문에 지방을 일반으로 바꿨어요. 실제로 보면 국가산업단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요 거의 미분양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 가서 심의해서 5명 조수 중에 1명으로 제가 점수 내서 이거 다 지정해봤어요. 이거 다 제가 1년에 한 5개 정도는 지정해 전국에. 예. 근데 발설을 하면 안 돼. 각서를 2장 쓰고 오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 3개는 무조건 도시 지역 되는데 이 규정이 얼마나 강력하냐 그러면요. 자, 만약에 여기 국가산업단지 지정하겠다. 거기가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용도 지역 변경 절차 없이 바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순간 도시지역이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 다 지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예전에 그 위원들 중에서 이걸 모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이제 재임용 탈락했습니다. 회의할 때 이게 국가산업단지 지정하다 보면 이거 용도지역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 아주. 아니 이 교수라는 사람이 국가산업단지 지정하면 자동으로 도시지역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용도 지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 했다가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니까. 예. 그리고 재임용 탈락. 전 재임용 됐고. 예.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개발 촉진법이에요. 전원개발 촉진법.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이게 전원개발 특례법이었어요. 전원개발 할 때 특례를 주겠다 그랬는데 특례라는 말이 안 좋다는 거야. 무슨 뭐 특혜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촉진법으로 바꿨어요. 전원개발 촉진법은 전기 만드는 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설치하거나 송전용 철탑을 세우거나 이럴 게 다 전원개발 촉진법으로 해요. 여기서 이제 전기 만드는 시설 설치하는 전원개발 사업구역, 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예정구역을 지정하면 거기는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어서 도시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전기 만드는 시설을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 만드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도시지역에 설치 못하는 전기 만드는 시설들이 있어요. 수력발전소.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 변전 설비만을 설치할 목적일 때는 제외. 이 제외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수력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X. 송변전 설비만 설치할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한다. 도시지역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는요. 송전용 철탑 같은 것은 도시지역에 설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남는 게 어디예요?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는요. 도시지역 되는 거예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는요. 실제로 다 도시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요.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자만 따서 외웠죠. 어항택산전. 항택산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함정을 파시는 교수님이 한 분 더 있어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학생들이 법을 잘 안 외우거든. 앞에 자가 산업자로 시작하고 중간에 밑자 있는 법이다. 이렇게 기억한 학생들을 위해서 법 제목을 바꿔서 틀리게 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만드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 지식산업센터 있죠. 지식산업센터가 이 법으로 만들어요. 지식산업센터요. 예. 이게 아니라고요. 법 이름을 틀리게 쓴다는 거죠. 그럼 일단 이거는 다 외웠다고 의제하고 예. 이제 가로 3번. 가로 3번. 요거는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 되거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되는 경우예요.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오로지 용도 지역이 관리 지역에서만 적용돼요. 관리 지역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관리 지역이에요. 자, 관리 지역에 있는 이 토지 중에 이만큼을요. 여기를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는 농지법에서 농사 열심히 짓는 곳이 있거든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진흥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러면 지정하면은 이건 관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관리 지역이 뭘로 바뀌는 거야? 농림 지역으로 바뀌는 거야. 용도 지역 변경 절차 없이 바로 농림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가 의제가 돼요. 그다음 이제 관리 지역에서요. 요만큼의 땅을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산지관리법에 나오는 보전 산지로 지정했어요. 개발 용도로 못 쓰고 보전해야 되는 보전 산지로 이렇게 지정하면요. 지정할 때 별도의 고시를 해요. 고시가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가 농림대라면 농림되는 거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라면 또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참고로 보전산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임업용 산지라는 게 있고요. 공익용 산지라는 게 있어요. 임업용 산지는 실제 가보면 농림지역과 유사해요. 그 다음에 공익용 산지는 실제 가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유사하다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렇게 법조문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쪽 파트에서 최다 출제된 지문이 이거예요. 관리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지문이 최다 출제. 이거는 중개에서는 아직 안 나왔고 감정평가사에서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써야지만 맞는 게 돼요. 예. 자, 그러면은 13페이지 가로 3번에 관리 지역에서라는 말은 당연히 밑줄 쳐야겠죠? 이 말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추가로 하나만 더 체크해 놓는다고 기본서에서요. 기본서 94페이지에 가로 4번에 용도 지역 환원이라고 나오죠. 용도 지역 환원이라고 나오죠. 예. 이건 뭐냐 그러면 자, 우리 용도 지역이 환원되는 경우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해제가 될 때는 용도 지역이 환원이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 도시지역 되죠. 근데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취소가 됐다. 그래서 지금 뭐 광명이라든가 시흥을 지정 취소하라고 지금 민원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광명, 시흥은 지금 용도지역이 다 뭘로 다 바뀐 거예요? 도시지역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했다. 그랬을 때는 다시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단 가로 보세요. 개발 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다. 택지 개발 사업이 무사히 끝나서 이제 신도시가 됐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죠. 목적 사업이 달성이 되면 해제시킨다고. 그때는 용도 지역이 환원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 달성 불능으로 지정이 해제가 되거나 뭐 취소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이 되지만 성공리의 사업이 끝나서 해제시킬 때는요 용도 지역이 환원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 정도는 써놓을 수 있죠? 예, 그거 하나 정도 써놓으시면은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걸 다 외운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다 했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한 뭐 4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오겠다, 그렇죠? 예, 보시고 다음 주는 아까 제가 공지해 드리는 것처럼 일단 휴강을 하고요. 제가 이제 국가 일 열심히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다시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나 그 기출 문제 갖고 계신 분들은 기출 문제 살살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은 좀 이렇게 풀어보거나 보면은 뭔가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어딘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함정을 푸는가 알 수 있으니까 문제 좀 풀어보시고 어차피 이제 뭐 7, 8월 달에 뭐 문제 계속 풀 거고 참 그리고 보니까 우리 기출 문제집 갖고 특강한다 그러네 보니까요. 저는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6월 한 20일쯤 할 것 같아요. 6월 20일이 일요일 날인데 그때쯤
기출 문제집을 갖다가 하루 종일 다 푸는 걸로 기출 문제를. 예. 그래서 6월 20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진도가 좀 나갔죠, 그렇죠?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러니까 7, 8월 달에 우리가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기출 문제 하나 풀고 나면은 성적이 또 나와요, 성적이.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거의 여러분들 안병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풀면은 틀린 거 찾기인데 2개 중에 하나인 것 같고 3개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옳은 것도 다 옳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책에 나오는 그 지문이 어떻게 문제화돼서 나오는가 이걸 조금씩 이제 관심 가지고 보시다 보면은 점점 문제를 잘 맞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잘 맞추기 위해서는 또 책을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갖다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지문이 정말 길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빨리 못 읽기도 하고 이런 분들 계셔요. 문제를 읽고 나서 지문 1, 2, 3, 4, 5번을 읽다가 한 5번째 읽다 보면 문제를 까먹는 수가 있어. 혹시 저만 그러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길어서 한 5번 정도 읽다 보면 내가 이 질문이 뭐였지? 까먹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그런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